네, 오늘은 문장 형식입니다. 문장 형식 어제 했던 거를 다시 복습할 거고요. 어제는 좀 천천히 한 50분 정도 수업을 했어요. 영어 문장 그 형식을 정리를 하는 거를. 근데 오늘은 조금은 더 빠르게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이고요. 아마 제 생각엔 금요일도 똑같이 문장 형식 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더 간단 버전으로 그렇게 가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필기는 웬만하면은 저번에 했던 거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형식이고요. 자, 문장 형식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려면은 문장 형식을 알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서 배운 거는 주어 찾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동사 찾는 거 배웠어요. 그러면은 주어랑 동사를 찾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해석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이 동사를 봤지. 그럼 이 동사를 보고 나서 이 동사 다음에 어떤 구조가 자주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want라는 동사가 나왔어. 그럼 want라는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자, want라는 동사가 나왔으면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많이 나오냐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want 다음에 보통 목적어 나오는 경우 많아요. 뭐뭐를 원한다. 그죠? 근데 뭐뭐를 원한다. 명사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투부정사 나와서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태는 또 목적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오형식으로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도 많이 해석해요. 마찬가지로 cause라는 동사를 보면 cause라는 동사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보통 목적어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cause라는 동사는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걸 초래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동사를 봤을 때 뒤에가 어떤 구조가 온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해석이 편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문장 형식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 형식을 일단 제일 먼저 보면은요. 1형식이 있죠. 자, 어제 했던 거 복습이기 때문에 조금 속도 빠르게 갈게요. 템포를. 자, 1형식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지민이는 다시 필기 또 하는 거야? 아, 좋습니다. 아주 자세가 좋아요. 보통 이제 어제 했던 거면 그냥 그거 보면서 할 텐데, 그지? 자, 일단 주어 동사가 되어 있고요.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동사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요? 아, 생각해봐. 목적어가 없대.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지, 자동사. 그지? 자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1형식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몇 개만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가장 흔한 거는 there, 비동사, 주어 나오는 경우입니다. there, 비동사, 주어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there, 비동사, 주어가 나오면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어가 있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죠. 주어가 있다. 그죠? 그리고 저번에 필기한 걸 조금 맞추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필기했던 거 잠깐만 참고하면서 볼게요. 왜냐면 저도 맨날 이렇게 필기할 때마다 요거는 넣고 요거는 안 넣고 요거 생각나면 또 추가해주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일단 두 번째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나왔을 때 얘가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물리적이든 아니면 심리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냥 동사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도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형식은 보통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입니다. 다음에는 2형식입니다. 자, 2형식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오는 형태고요. 자, 보어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 동사가 무슨 동사라는 걸까요? 보어가 나온대. 그럼 이 동사 무슨 동사야?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입니다. 그죠? 왜냐면 타동사는 목적어 나온다며. 근데 목적어 안 나왔잖아. 그럼 또 자동사죠. 그럼 이제 1형식의 자동사와 2형식의 자동사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어법하면서 살짝 어법하면서 배웠을 수도 있는 그러한 용어 중에 하나가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이런 거를 아마 들어는 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생각해봐. 얘는 보어가 없어도 돼. 얘는 보어가 있어야 돼. 뭔가 보충 설명하는 애가 있어야 돼. 그럼 누가 완전이고 누가 불완전일까? 얘가 완전 자동사고 얘가 불완전 자동사겠지. 완전 자동사 혼자 쓸 수 있는 거야. 나는 서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뭔가 혼자 쓰기는 좀 애매한 거야. 뭐 보인다 이런 거. 그는 보인다. 뭐 어떻게 보인다. 약간 이런 게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보어라고 합니다. 이제 처음 등장을 하죠. 보어라고 하는 애가. 자, 보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보어는 보통 보충 설명을 하는 애예요. 그럼 주어, 동사, 보어가 있으면은 여기서는 뭐를 보충 설명하는 걸까요? 당연히도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게 아마도 주격 보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게 주격 보어다. 일단은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안 꽂아져 있니? 한번 봐주세요. 꽂아져 있어?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어는 이제 여기서는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동사는 얘는 타동사는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형식은 보통 뭐가 오냐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감각동사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형식을 보면은요. 그 동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돼요. 자,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았어. 그 동사가 무슨 동사냐에 따라서 얘는 감각동사니까 뒤에 형용사 나오면서 해석이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감각동사가 나오면은 보통 그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선생님, 감각동사가 뭐예요? 자, 감각동사는 이런 것들을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룩이라던가, 씀이라던가, 사운드라던가, 또는 뭐 테이스트라던가, 스멜이라던가, 이러한 아이들을 보통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사 다음에는 뒤에 형용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형용사는 어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감각동사와 함께 쓰이면 얘는 어떠한이라는 해석보다는요. 해석은 어떠하게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sounds good 이러면은 좋은 들린다가 아니라 좋게 들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그치? 아니면은 you look happy 이렇게 하면은 너는 행복한 보인다라고 안 하고 행복하게 보인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하게라고 해석되면 부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형용사를 쓴다. 요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면 좋은 거는 감각동사 다음에 전치사 like가 나옵니다. 전치사 like는 뭐뭐와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감각동사 다음에 like가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당연히 명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뭐와 같은 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look이면은 look like 하면은 뭐뭐처럼 보인다. sound like 하면은 뭐뭐처럼 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요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은요. 보통 해석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비투용법이라는 걸 배운 사람은 좀 아실 텐데 해석이 좀 다양하거든요. 비투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반적으로 비투용법 잘 안 알려줘요. 왜냐면 비투용법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비투용법을 딱 보면은 한 95% 정도는 다 이렇게 해석된다. 그러면 요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해석 안 되네. 그럼 적당히 그냥 이게 제일 편해요. 마음으로는. 물론 투부정사를 좀 자세히 하거나 그러면 좀 가르쳐주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자, 뭐뭐 하는 것이다. 요 정도만 해주면, 자,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는 뭐뭐 하는 것이다. 요 정도만 알면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형식에서 조금은 더 알면 좋은 그러한 수거들을 몇 개만 좀 알려주면은, 뭐 예를 들면은 seem to 부정사. 자, seem이랑 똑같은 게 이제 appear to 부정사도 비슷한 뜻입니다. appear to 부정사. 아니면은 turn out to 부정사. turn out to 부정사랑 비슷한 거는 prove to 부정사.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좀 편해요. 자, seem to 부정사의 뜻은요,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고요. prove to 부정사나 turn out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으로 판명되다 또는 드러나다 요 정도의 뜻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면은 일단 이 형식은 요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형식 많아요, 어법은. 요 정도 정리하시면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형식을 일단은 정리해봤어요. 1, 2형식 별거 없죠. 그죠? 왜?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사는 문장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부터가 이제 조금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3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3형식이에요. 자, 3형식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자, 3형식에는 생김새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는데요. 이 동사가 자동사가 아니라 무슨 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다. 저는 타동사는 이렇게 특히 표시를 이렇게 VT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타동사니까 VT예요. 알겠죠? 그러면 외우기 쉽죠? 물론 당연히 VT의 T는 transitive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몰라도 됩니다. 왜 몰라도 되냐? 단어의 뜻이 타동사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VT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타동사입니다. 그럼 타동사가 됐으니까 타동사는 영어의 짝꿍 반드시 뭘 필요로 한다?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했잖아. 그래서 목적어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는 순서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목적어는 을을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죠? 하지만 그냥 쓰지 않을 거예요. 왜? 타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애를 정리를 좀 먼저 하고 그리고 가야 됩니다. 그럼 타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애가 뭐가 있냐를 보면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애는 자, 주어랑 똑같습니다. 타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애는 주어랑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떠야 됩니다. 자, 주어랑 똑같다 그랬어. 그러면 머릿속에 중얼중얼 해야 돼. 자, 주어랑 똑같대. 그럼 뭐야? 명사와 대명사 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동명사나 아니면은 투부정사 올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명사, 절이 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명사, 대명사가 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요. 명사,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을 붙여서 해주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저는 여기 보시고 집중하시고 선우 미안해. 자, 다음에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오면 해석 어떻게 하냐면요. 하는 것을 또는 하기를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명사절은요. 또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 주어 할 때 명, 대명, 동명, 투부정, 절 할 때도 명사절 있었잖아. 세 개. 그럼 얘도 똑같이 또 복습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명사절 세 개 뭐 있었더라? 대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웨더가 아니라 이번에는 if, 웨더 둘 다 씁니다. if, 웨더절. 그 다음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알겠죠?
선우는 필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가 없어? 공책이 없어? 야, 공책이 없으면은, 얘기를 하든가, 달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왜 그래. 이면지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대절 같은 경우에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을,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고요. 또는 뭐, 한다고,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if 웨더절은요, 주어가 동사 하는지를, 의문사 주어 동사 나오면요, 의문사의 의미를 주고, 주어가 동사 하는지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when 주어 동사면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뭐 how 주어 동사면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뭐 이 정도의 해석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삼형식의 기본은 여기서 끝이 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형식은 해석은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제 어법적으로 조금 포인트를 잡자라고 하면은요. 요 동사가 무슨 동사냐에 따라서, 이 동사가 무슨 동사냐에 따라서 얘가 지금 동명사를 목적어로 받는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받는지가 조금 갈리게 돼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았어. 그리고 그 동사를 보면 뒤에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동사를 보고 나서 뒤에 뭐가 나오는지를 안다는 거는 어떤 동사가 동명사를 받고 어떤 동사가 투부정사를 받는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은 해석하고 문법 문제 푸는데 꽤나 편할 겁니다. 저는 보통 요거를 이제 동명사를 목적어로 받는 타동사를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기시킨 게 한 20여 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알아두시면은 고3 때까지 쭉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동명사 할 때 잠깐 알려드리기는 할 건데요.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요. 자, 연습을 즐겨라. 꺼리거나 피하거나 미루거나 포기할 생각을 부인하고 저항하여 계속해서 후회 없이 끝내는 것을 생각해봐. 보고해줘. 인정도 하고요. 추천도 해주고 제안도 한번 해줘.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의 단어의 뜻 있죠. 그 뜻만 쭉 외워두시면은 그놈들이 다 ing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언제 합니까? 동명사를 제가 또 따로 정리해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때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들한테 써주고 외우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당황스럽죠? 저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나중에 보면 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투부정사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둘 다 받으면서 의미 차이가 없고 있고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동명사 파트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 하고. 자, 그러면 일단 3형식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4형식 갑니다. 4형식까지는 한 바닥 안에 쓸 수 있고요. 아마 5형식은 조금 길어서 칸을 옮겨야 될 겁니다. 일단 4형식 한번 써봅시다. 4형식. 자, 4형식은요. 주어 나오고요.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동사가 살짝 특이한 동사라고 했죠. 어떤 동사라고 했냐라고 하면요. 이 동사가 해석이 땡땡 주다 라고 해석하는 류의 동사들이에요. 땡땡 주다 라고 해석되는 종류의 동사입니다. 그럼 주다라고 하는 거를 한자로 하면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주다의 한자. 주다라는 의미의 한자 혹시 아세요? 줄 여자가 있고요. 줄 숫자가 있어요. 두 개를 합치면은 수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은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줄 숫자 줄 여자예요. 수여 동사 들어봤죠? 땡땡 주다예요. 그럼 수여 동사가 뭐가 있는데 뭐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은 되게 간단해요. 뭐 예를 들면 give라는 동사 주다, send라는 동사 보내주다, pass라는 동사 전달해주다, make라는 동사 만들어주다, buy라는 동사 사주다. 이런 것들 싹 다 수여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다류의 것들입니다. 알겠죠? 5분 남았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이런 류의 동사들 자체가 뭔가를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준다라는 뜻 자체가 나는 책을 준다 하면서 문장을 끝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목적어가 나오긴 나올 거야. 근데 나는 책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야, 나는 책을 줬어. 지민아, 나는 책을 줬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은 얘가 책을 줬구나. 이렇게 하고 문장이 그냥 끝날 수가 없는 거야. 보통은 누구에게 줬는지를 밝혀줘야 된단 말이야. 아, 그래서 이런 구조가 다 어떤 구조냐? 에게 을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이오와 디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이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간접 목적어. 용어가 중요하진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얘를 직접 목적어라고 해요. 그러면은 해석은 어떻게 하냐? 직접 목적어일 때를, 그러니까 직접적인 목적어는 당연히 을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직접적인 목적어를 알려주는데 필요한 요소가 하나가 더 있는 거지. 누구에게 주는지가 간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요 동사가 나오면은 아, 에게 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았는데 동사가 수요 동사인 것 같아. 그러면은 뒤에 아, 목적어 두 개 와서 에게 을이라고 해석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잘 봐봐. 여러분들 잘 봐봐. 그러니까 문장이 이거 안 써도 돼. I made him. 그 다음에 이게 문장이 더 있거든? 그럼 잡아. 문장이 쭉 많이 있는데 I made him이라는 문장을 딱 보자마자 얘는 삼형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일반적으로 나는 글을 만들었다라고 해석 안 하지. 내가 글을 어떻게 만들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신이면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I made him을 보자마자 얘는 삼형식이라고 생각 안 할 거야. 그렇지. 뭐라고 생각할까? 뭐 아직 5형식 안 배웠지만 얘는 4형식 아니면 5형식이야 무조건. 그렇지 않겠니? 근데 I made him 다음에 a toy라고 했어.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 나는 그에게 장난감 하나를 만들어준 게 되겠죠. 그죠? 내가 마술사가 아니라면. 내가 마술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법사면 나는 그를 장난감으로 만들 수도 있어. 그치?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좀 특수한 경우니까 일반적인 경우에서 나는 그에게 장난감 하나 만들어줬다는 뜻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서 공부를 하실 수,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의는 4형식하고 정리하고 가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요. 얘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바꾸는 경우는 어떻게 바꾸냐라고 하면은, 바꾸는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디오가 먼저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을이 먼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의 의미를 그대로 주고 싶으면은 에게라는 표현을 써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게의 뜻을 가진 단어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전치사 to 같은 걸 보면은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치사 같은 것들을 하나 넣어주고 에게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를 넣고 그 다음에 아이오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요 전체의 뜻을 합쳐서 에게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4형식과 똑같은 문장이 되죠. 그죠? 똑같은 문장이 되는데 얘는 몇 형식이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몇 형식이야? 잘 생각해봐.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야. 근데 여러분들 전치사, 목적어라고 하는 거는 한 덩어리로 치고요. 전치사, 목적어는 둘이 짝꿍, 손붙잡고 하나의 덩어리로 치고 얘는 문장에서 따로 역할이 없어. 그러니까 주목보 역할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얘를 빼겠지.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지. 얘 몇 형식이야? 그렇지, 3형식이지. 그래서 아, 얘는 3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형식을 배우면 맨날 나오는 게 뭐야?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거.
이런 거 나오는 게 요거예요. 근데 사실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끝입니다. 그냥.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있는 전치사는 뭐가 오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보통 전치사 to가 가장 흔해요. 뭐뭐에게. 그죠? 하지만 뭐도 많이 오냐? for라는 아이들도 올 수 있고요. of라는 아이들도 올 수 있어요. to, for, of. 자, 이렇게 올 수 있고요. 얘가 뭐가 오냐는 동사에 따라 사실은 달라요. 동사에 따라 좀 달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of는 ask라는 동사일 때 보통 of가 오고요. 전치사 for는 안 적어줄게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냥 이게 엄청 중요하진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 of가 오면은 보통 ask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사가 오면 for가 오냐면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MBC 개판 병신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 편해요. 알겠죠? for는 뭐라고? MBC 개판 병신. 그러면 뭐야? M, make, B, buy, C, cook, 요리해주다. 그 다음에 개판, get, 가져다주다. 그 다음에 판, find, 찾아다주다. 그 다음에 비용신, build, 만들어주다. 건물 지어주다. 그 다음에 sing, 노래해주다. 그러니까 이렇게 7개 정도는 for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to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해요. ask, MBC 개판 병신, 나머지. 네,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좀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4형식을 완료를 했어요. 4형식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5형식은 자, 이거 한 바닥 이제 끝났죠? 저는 끝났습니다. 자, 5형식은 조금 더 길게 써가지고 한 반바닥 써야 됩니다. 그래서 5형식 잠깐만 끊었다가 갈게요. 자, 이번에는 5형식이고요. 자, 5형식을 가보면은 이번에는 5형식은 조금 깁니다. 한 반바닥 써야 돼요. 30분 안에 끊으려고 그랬는데 불가능하겠다. 자, 5형식입니다. 자, 5형식의 생김새는요. 주어가 있고요. 다시 또 타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나와요. 여기까지 하면은 3형식이죠. 그죠? 3형식으로 문장이 끝나면 좋은데, 3형식으로 문장이 끝나면 좋은데, 약간 아쉬운 거야. 약간. 뭐가 아쉽냐? 내용을 좀 더 추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을 추가해주고 싶으면은, 이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애들을 좀 더 적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목적 보어라는 아이를 씁니다. 당연히 얘는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애겠죠. 그죠? 보어입니다. 보어. 보충 설명해주는 애니까. 그래서 보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5형식을 만약에 해석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5형식을 해석한다고 치면은 일단 의미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자, 주어랑 짝꿍은 동사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를 일단 의미 구조를 잡는 거고요. 그리고 얘랑이 이제 보충 설명해 주니까 얘네 둘을 의미 구조로 잡으셔가지고 5형식은 이렇게 둘둘 짝꿍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5형식은 이런데요. 사실 5형식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들이 5형식을 깔끔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3형식은 좀 직관적이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을을. 그죠? 근데 5형식은 해석을 잘 못해. 근데 왜 못하는지를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 5형식은 그렇게 깔끔하게 을을 하고 해석하시면 돼요. 에게, 을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가 안 돼요. 5형식은 형식은 5형식이라고 했는데 해석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5형식은 제가 어떻게 정리하냐라고 하면은 5형식이 까다로운 4가지를 정리합니다. 얘는 싸가지가 있는 놈입니다. 자, 5형식이 까다로운 4가지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5형식이 까다로운 4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목적 보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목적 보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5형식을 보면은 5형식의 목적 보어가 다양하게 쓰여요. 근데 이 목적 보어가 다양한 게 어떻게 오냐? 이거 이제 3형식 때도 했던 겁니다. 목적 보어가 뭐가 오는지 정리해 봐야 돼.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개근상이죠. 명사, 대명사 무조건 오죠.
두 번째, 보어지. 보어면은 또 뭐가 올 수 있을까? 우리 이형식 할 때 보어에 뭐가 왔죠?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왔었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나 형용사 올 수 있어요. 보어에. 그리고 또 뭐도 올 수 있냐면요. 동작의 느낌을 갖는 아이들이 올 수도 있어요. 동작의 느낌이 뭔데요? 준동사가 온다는 거죠. 투부정사나 ing나 동사 원형이나 이런 아이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형식은 기본적으로 해석이 3개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보자. 자, 명사나 대명사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요. 목적어를 목적 보어로 또는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He called me baby. He calls me baby. 그는 부릅니다. 나를 베이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Hey baby 이런 식으로. 그다음 형용사가 오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목적어를 목적보어 하게 또는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목적어를 목적보어 하게 또는 그러한 상태로 라고 합니다. 뭔가 칸이 안 맞아서 저는 조금 이 칸을 꼼수를 좀 부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목적보어를 목적보어 하게 또는 목적보어를 목적보어한 상태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he made me happy. He made me happy.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또는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사의 느낌이 오게 되면 해석이 조금 달라져요. 얘는 목적어 가야. 이번엔 조금 특이해. 왜냐면 봐봐. 얘는 주어가 동사한다. 그리고 얘도 주어가 동사한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도록 또는 하게끔 할 것을 요 정도의 뜻이 되는 게 투부정사, ing, 그다음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엔 이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다시 이제 두 번째입니다. 까다로운 포인트가 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요. 이번에는 뭐냐? 동사에 따라서 타동사에 따라서 목적 보어가 달라집니다. 타동사에 따라서 목적 보어가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현진이는 이제 제가 수업하고 있는 거 이제 틀린 거 없는지 잘 체크하고 있어. 알겠지? 승환이, 미안해. 잘 체크하고 있어. 내가 틀린 거 있는지. 아직까지 있어? 똑같아? 좋았어요. 자, 이번에는 뭐냐? 동사에 따라서 목적 보어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 동사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여기 있는 요놈들. 이게 달라지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는 목적보어에 투부정사가 오고요. 어떤 동사는 목적보어에 동사 원형이 오고요. 어떤 동사는 목적보어에 ing가 와요. 그럼 그런 동사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사역동사, 지각동사 또는 제가 개발한 변태동사 help 이런 아이들이 보통 목적보어에 좀 특이하게 달라져요. 그럼 그거를 조금 정리해 볼까? 그럼 그거를 정리하면은 일단 사역동사는 목적보어에 뭐가 옵니까? 동사 원형이 옵니다. 선생님 사역동사가 뭐예요? 사역동사는 have, let, make 정도의 단어들을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은근히 모르는 사람 많은데 사역동사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하게 하다가 사역동사 해석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정리해주는 거 이번 특강에서 정리해주는 거는 여러분들 해석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해석을 잘 모르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 펴보시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문법 수업이기도 하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더 중점적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사역동사 말고 지각동사도 있죠. 지각동사는 뭐가 옵니까? 라고 하면은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온다. 물론 동사 원형이라고 안 하고요. 원래 올바른 표현은 원형 부정사라고 해요. 투부정사인데 투가 탈락된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편의상 그냥 동사 원형이라고 할게요. 그럼 지각동사는 뭐가 있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입니다. 뭐 watch라던가 see라던가 듣다 hear라던가 느끼다 feel이라던가 이러한 아이들이 나오면은 보통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지어낸 동사 변태동사 help. 왜 변태동사냐? 나중에 수업할 때 알게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변태동사 help는 얘는 좀 이상한 놈이야. 그래서 뭐가 오냐라고 하면요.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를 둘 다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오형식 어떤 동사에 따라서 목적 보호에 뭐가 오는가가 정리가 됩니다. 됐죠? 자, 2개 더 남았어요.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요.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가 수동 관계라면 목적어와 목적 관계가 수동이라면 그러면은 목적 보어는 pp를 쓴다 라고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목적 보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수동 관계라면 목적 보어는 pp를 쓴다예요. 그리고 얘는 예문을 하나만 좀 들어줄게요. 자, 뭐냐라고 하면은요, 이런 거죠. I have my car. 그 다음에 wash냐, washed냐. 두 개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have라는 동사는 여기서는 당연히도 목적어, 목적 보어를 받았기 때문에 사역동사입니다. 얘 삼형식 가지다 아니에요. 얘 사역동사란 말이야. 그럼 사역동사의 해석은 제가 뭐라 그랬더라? 하게 하다였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나는 하게 했어. 내 차가 씻게 했어. 그럼 사역동사니까 목적 보어는 동사 원형 오니까 wash가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다 틀리다? 틀리다야. 자, 여러분들이 짝개념을 저한테 배웠잖아요. 짝개념. 짝개념을 제대로 배우고 짝개념이 만약에 잘 체화가 됐다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하게 했어. 나의 차를 씻게 했어. 나의 차가 씻게 했어. 뭘 씻었는데, 차가. 그 생각이 들어야 돼. 자, wash라는 동사는 뭘 필요로 해? 목적을 필요로 하잖아. 그지? 무언가를 씻는 게 wash야. 그지? 씻겨짐 당하는 게 아니죠. 그럼 무언가를 씻어야 돼. 그러면은 말이 이상해. 일단 차가 뭔가를 씻어야 돼. 차가 씻어야 돼. 차가 씻을 수가 없죠.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 그 상태에서 목적어도 없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목적어가 만약에 있다라고 치면은 어거지로 만들 수 있어. 차가 무언가를 세척하게끔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렇지도 않아. 그럼 뭐야? 목적어도 없네. 그지? 차가 씻는 거 행위를 목적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차가 씻는 게 아니라 씻겨짐 당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씻겨짐 당하는 거면은 목적 보호에 뭘 쓴다고요? pp를 쓴다고요. 그래서 washed를 쓰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차가 씻겨지게 했다. 이런 뜻이 I had my car washed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오형식의 가장 까다로운 포인트 4개의 마지막 가목적어이십니다. 자, 가목적어이시고요. 가목적어잇은 일단 가목적어잇을 쓰게 되면은요. 요거는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 그리고 it이 나옵니다. 목적어로. 그래서 목적 보어가 뿅 나와요. 근데 이 it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목적어입니다. 가목.
그리고 목적보어가 나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빠르게 알려줍니다. 야, 얘 오형식이니까 해석 이렇게 해. 먼저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야, 그러면 이제 너 해석했지? 그럼 이제 이거 뭔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보통 진짜 목적어는요, 투부정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 대절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가 됩니까? 진짜 목적어가 되겠죠. 요것도 예문 하나 정도는 알려주면 좋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가목적어를 쓰는 이유는 뭐다? 목적어가 길어서 가목적어를 쓰겠죠. 근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목적어가 길어서 가목적어를 쓴다? 정확하게 따지면은요, 문장의 형식을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가목적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얘가 지금 3형식인지 4형식인지 5형식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해석한다 그랬지. 근데 봐봐. 가목적어 안 쓰고 목적어를 길게 빼지. 그럼 얘가 지금 3형식인지 4형식인지 5형식인지 얘는 알떡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야. 4형식은 그나마 동사를 보면서 얘가 수요동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조금 할만해. 근데 5형식인지 3형식인지는 진짜 알기가 어렵단 말이야. 뭐 보기 전까지? 목적 보호 보기 전까지는 3형식인지 5형식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쭉 해석을 했어. 3형식으로. 그래 마지막에 목적 보호 해피 하나 나왔어. 그러면 얘는 5형식으로 해서 다시 해석을 바꿔줘야 되지.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도 그게 번거로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빠르게 5형식인 거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목적어 길게 써주는 거야. 그래야 얘네들의 해석은 일단 목적 보호 5형식으로 해석하고 나중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목적어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 하나만 딱 들어주면 끝납니다. 예를 들면은 We made it a rule to get up early.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We made it a rule to get up early. 자,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목적보어의 명사가 오면 뭐뭐를 뭐뭐로 또는 뭐뭐를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만들었어. 이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이것이 뭔데? 가목적어겠죠. 그럼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로 나오는 거죠. 정확히는 to get up까지겠네요.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죠. 그럼 다시 투부정사가 목적어일 때 해석 어떻게 한다고 써놨지? 3형식에? 3형식 한번 봐봐. 3형식에 투부정사 목적어는 해석을 뭐뭐 하는 것을 또는 뭐뭐 하기를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지. 목적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 뭐야?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그치? 여기서 일단 끝나는 거야. 자, 이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었어. 이것이 뭔데?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깔끔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5형식 끝입니다. 그죠? 승환이, 제가 빼먹은 거 있어요? 없어요? 소름 돋게도 제가 어제 했던 그 필기 내용을 그대로 제가 또 수업을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를 이렇게 왜 약간 좀 그 베끼긴 했어.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였지? 여기 베끼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머릿속에 요 정도는 주르르르 나올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영어는 초반 기본기는 암기 싸움입니다. 암기 과목이에요. 초반 기본기는. 근데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일단 이해는 해.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암기가 없는 공부는 이 세상에 없어요. 알겠죠? 이해를 해도 암기는 해야 돼요. 암기가 좀 더 수월해지고 암기가 좀 더 편해지는 거예요. 암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이해만 하면은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끝납니다. 이야기 재밌게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암기를 해두세요. 그리고 암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자, 1번 이해, 2번 암기, 3번 적용이야. 알겠지? 자, 이해는 내가 시켜줄게. 암기는 니들이 해야 돼. 알겠지? 이해는 내가 시켜줄게. 암기는 니들이 해. 적용 니들이 해. 그러니까 원래 공부는 다 너희들이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이 적용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적용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좌우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야. 수학도 잘 생각해봐. 수학도 똑같아, 메커니즘이. 먼저 수학을 이해를 시키죠.
그 다음에 이해를 한 걸 바탕으로 하면은 공식이 이해가 되니까 암기가 수월해지잖아. 그지? 그럼 그 다음에 뭐 해? 계속 문제 풀면서 적용하잖아. 이런 때는 이런 것도 적용해보고, 요렇게도 적용해보고, 뭐 요건가 저건가 이러면서 막 해보잖아. 독해도 마찬가지야. 어려운 문장이 딱 나왔어. 내가 해석이 잘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잠깐만 멈춰보는 거야. 그리고 야, 내가 해석이 안 되네.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분석 좀 해볼까? 자, 주어 뭐지? 동사가 뭘까? 얘가 동사야. 이 동사는 몇 형식이 왔을까? 뒤에를 보니까 얘는 3형식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목적 하나 나오고 뭔가가 더 나왔어. 4형식이지 5형식이지? 4형식에게 흐르는 동사가 아닌 것 같아. 5형식이구나. 그럼 5형식이면 얘가 목적 보어가 이렇게 됐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목적 보어가 이거니까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럼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러한 사고 과정을 거치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 기준으로 여러분들 해석이 깔끔하게 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쭉쭉 해석하다가 안 되는 문장은 이런 식으로 잠깐 멈춰갖고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그러니까 수학 공부할 때 모르는 문제가 있어. 그럼 모르는 문제 있으면은 그거 그냥 답지 보고 이거구나 하고 넘어갑니까? 절대 안 그러죠. 그러시면 안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 그러고 있다면 그러시면 안 돼요. 수학 공부할 때 모르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뭐 합니까? 그 수학학원 가면은 선생님이 야 모르는 건 빨리 답지 보고 확인해.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모르는 문제 어떻게 하라 그래? 고민 되게 많이 해보라 그러잖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너가 알고 있는 모든 공식과 모든 개념을 다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곰곰이 돌려보고 여기 돌려보고 저기 돌려보고 하면서 풀잖아. 그러다가 도저히 한 10분, 15분, 20분 고민해도 안 돼. 그런데 그때 이제 답지를 보거나 그때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면은 내가 왜 저걸 생각 못했지? 이러잖아.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느는 거라고. 영어도 마찬가지야.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어. 해설지 보지 마, 절대. 답지 절대 보지 마. 대신에 뭐는 봐도 돼? 사전은 봐도 돼.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건 해석 당연히 안 돼.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근데 내가 이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없어? 근데 해석이 안 돼? 이거는 내가 사생결단하고 어떻게든 잡아내야 되는 거야.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문장을 보면은 잡아낸다고.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모르겠다. 근데 해설지 봐. 그럼 해설지 보면은 여러분도 어차피 다 아는 단어니까. 내가 그랬잖아. 아는 단어 기준으로. 문장 단어는 다 알아. 근데 해석이 안 돼.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해설지를 봐.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그냥 넘어간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고민해가지고 여기에 대체 내가 왜 모르지? 어떤 어법과 어떤 문장 구조 분석을 해야지 내가 이걸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안 돼갖고 해설지를 봐. 근데 보통 해설지 보면은 잘 안 나와, 그런 거는. 보통 제가 분석해주는 걸 딱 들어요. 그럼, 내가 바보같이 왜 그런 걸 생각을 못했지? 라고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그런 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장은 안 틀려요. 왜? 내가 한번 엄청 고민하다가 뒤통수 한 대 시게 얻어맞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실 때도요, 안 되는 문장 있으면은요, 한 5분, 최소한 5분만이라도 고민을 해봐. 이리저리 골똘히.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잖아요. 한 문장 가지고 5분 골똘히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알아? 여러분들이 봐봐. 수학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공식을 적용하느냐 시간이 걸리지. 이것저것 해보고. 근데 영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공식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문장을 보고 고민하라 그러면 고민을 못해. 뭘 고민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단어는 다 아는데. 해석은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근데 애초에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고민하라는 거야.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몇 형식인지 생각해보고. 그것만 해도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은 아니고 요거 다음 개념으로 배울 게 이제 수식 구조란 말이야. 그럼 수식 구조 배우고. 그러면은 주어, 동사 찾고, 형식 찾고, 수식 구조만 찾아도 거의 한 80% 이상의 모든 문장들은 다 해결이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거 갖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그러다 보면 실력 많이 늘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31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긴 끊고요.